안녕하세요. 성금 망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엔 좀 추웠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같이 출근하죠. 5시면 일어납니다. 5시 반에 집에 나와서 45분, 50분, 차로 한 20분 정도 걸려요. 5시 50분이면 현장에 와서 벌써 일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요? 영업에 관해서 제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주가 영업하고 장사입니다. 근데 영업은 제가 학벌이 짧아서 어디 정식 직원으로 취업하려고 그러면 전문대졸 이상이라 그래서 도전을 못 해봤어요. 그래 여러분도 꼭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학은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장사도 미약가 장사 그런 걸 해봤어요. 근데 큰 미천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장사는 못 해봤습니다. 한 번도 성공해 본 적도 없고 또 크게 제 주변에는 신용불량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회생 절차를 밟아가지고 요즘은 8년 동안 얼마씩 갚아나가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큰 실패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왜 그렇게 머니가 나한테 뭔지 머니가 뭐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머니가 뭐니? 그래 돈이 없어도 저는 부자입니다. 아주 마음 부자예요. 용케 결혼해서 복 중에 가장 큰 처복이 있고 정말 1000억 줘도 안 바꿀 늘 생각나고 어떻게 해도 이쁜 귀여운 딸이 있습니다. 아유 기집애가 요즘은 전화 통화만 해도 왜 전화했어? 끊어. 대부분 그럽니다. 날이 춥네요. 제가 구미에서 영업사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미. 거기 친구가 있어서 마침 가진 돈도 없고 있을 때도 없을 때 친구 집에서 좀 얹혀 지내다가 그 지역에 AV 시스템 OA죠. OA 오토매틱 OA는 오피스 오토매틱을 OA라고 한동안 옛날에 OA 대리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AV 대리점도 있었죠. 오디오 비디오 그런 대리점인데 양쪽 다 일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영업직으로 일했던 데는 오피스 오토매틱 그래가지고 사무기기를 자동화하던 시절입니다. 뭐 팩시밀리가 처음 들어오고 복사기, 타자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휴대폰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죠. 카폰 자동차에 달고 다니고. 그래 몇백만 원 하는 물건을 막상 대구에서 면접 봐서 취업을 하니까 카탈로그만 들고 가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 경비실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전 약속이 있고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영업실을 돌다가 그 비싼 기계를 결국 팔아냅니다. 블랙 아이스라고 처음 물건을 파는 걸 영업직에서 블랙 아이스 했다고 그럽니다. 영업직은 그 사람들이 물건이 어떠한 자기한테 이득이 있을지 얼마나 편리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카탈로그 줘봐야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은 어떤 물건을 팔든 나 자신을 파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고 나를 믿고 또 그러한 필요를 느껴서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사는 결급정권자가 있고 또 주변에 코치나 좋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내 마음이 잘 전달되면 물건을 팝니다. 또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삼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를 또 내가 어떠한 이득을 주는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부가세 자료를 준다든 아니면 그거에 필요한 소모품을 내가 제공한다든 또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찾아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물건을 팔아주니까. 나중에 제가 그 지역에서 정말 팩시밀리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 뭐 도르코도 있고 뭐 일본 업체들 도시바도 있고 삼성도 있고 또 현대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또 LG 그때 금성사가 지나서 바로 LG가 됐죠. 근데 삼성 팩시밀리를 제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서 이 물건 안 사면 넌 손해다.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이용을 안 하느냐. 네가 이걸 사주면 내가 너한테 이런 혜택을 주겠다. 경비실에 따로 약속이 없어도 내가 AS로 왔다 그러고 들어가서 기계 좀 봐주는 척 하면서 나중에 도장 받아가지고는 나오고 그랬습니다. 업체를 딱 들어가면 사방으로 사무실에 수십 명이 앉아 있습니다. 전혀 쪽팔리지가 않아요. 난 내가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왜? 결정권자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업체에는 뭐 보통 사장한테 간다든 아니면 구매 담당, 자재 담당이 누군지를 알고서 그 사람한테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사람한테 내 명함 뒤밀고 카탈로그 뒤밀고 이러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한 번 가서 되는 일이 없어요. 많은 그런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깔때기라고 그러죠. 깔때기에 많이 그득 담고 그 중에 하나씩 속속 이제 고객이 그걸로 빠지면 그때는 이제 팩토링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현금 없이 지금 할부죠. 그때는 팩토링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소 담아서 물건을 하나씩 판매를 합니다. 참 많이 팔았어요. 그 고객 많은 수의 명단을 가지고 제가 독립을 할까도 했었는데 자본이 없어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자본이 좀 있었다면 그 많은 고객들, 휴대폰도 나중엔 그때는 셀룰라폰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참 자신감 있게 물건 많이 팔았습니다. 사장이 고마워서 양복도 해주고 제가 일하는 사장이 따로 특별 보너스도 주고 여행 가라고 휴가까지 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전세방에서 시작하는 걸 봤는데요. 나중에는 중간에 좋은 집으로 옮기더니만 나중엔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까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름은 뭐 안 밝히겠는데 성이 안 씨였어요. 그 사람도 참 자살 시도까지 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정말 죽음의 공포 앞에 다가갔더니만 그 정신병자 아닌다면 다 그렇겠죠. 그래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대학을 갔습니다. 늦깎이 대학생. 그 대학을 졸업을 하니까 의사 관련된 사람도 있고 법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세무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됩니다. 왜? 내 동문 중에 그걸 공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이 넓어지고 시야가 커집니다. 고등학교만 마치면 그런 발이 없어요. 대학은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서 영업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습니까? 저 있을 때 아파트까지 장만하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저 같은 좋은 직원 만나서 엄청 크게 일어섰습니다. 제가 그만둘 때는 그 집 사모님까지 붙잡고 그만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교통사고를 내서 그 당시 8개 항목에 위반이 돼가지고 벌금을 내는데 아직 고지가 날라오진 않았죠. 벌금 좀 처리해달라고 그러니까 말로만 알았다 그러고 자꾸 뒤로 빼는 거 보고 더 이상 이 사람한테는 내가 충성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믿음이 안 가서 그만뒀습니다. 경정업체 신도리코의 사장이 제가 그렇게 영업 잘하는 사람인 걸 보고 자기 장인이 있는 부산에 그 장인이 AV 대리점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AV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아휴, 횡설수설하고 그러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신감이에요. 당당한 얼굴 쭉 펴고 나를 잘 팔아야 됩니다. 열심히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절대로 신용은 생명이라. 그때 그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하는 업체에